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의 신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청성의 아버지가 우리 군 중령급에 해당되는 인민군 간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정보 선생님. 네. 이 인민군 중좌 계급이라고 전해져요. 오청성 아버지가 북한에서 중좌 계급이다. 출신 성분이 아주 우수한 집안이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고요. 우리 군으로 보면 중령 계급, 북한의 중좌 어떤 정도의 계급입니까? 중좌하면은 뭐 대대장이죠. 대대장 정도. 대대장급이고, 근데 네. 이제 이 경무대를 근무한다고 하니까, 네. 헌병대를 근무한다고 하니까 일반 부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있는 곳. 힘이 있고 네. 또 성분이 좋은 그런 네.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청성이 판문점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다른 군보다 조금 더 편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었던 것도 이 아버지, 오청성 아버지가 고위급 군 간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청성이 운전기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꽃보직입니다. 아주 최고 좋은 보직이거든요. 윗사람을 모시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네. 또 그 사람을 또 자기 상관을 통해서 많은 특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꽃보직인데 꽃보직인 사람이 탈북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북한에서는 굉장히 동요가 심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귀순 당시에 JSA에서 총격이 벌어졌던 그 장면의 사진들을 보면 지금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북한판 금수저일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입니다. 하얀 양말을 신고 있었다. 북한군에게는 양말이 없이 뭐라 그러죠? 발사계. 발사계라고 하는 것을 보자기 같은 것으로 하는데 양말을 신고 있었다. 이게 운전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고위급 자녀일 가능성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키가 170. 이것도 잘 먹고 살아서 170이다. 그런 상징인가요? 자, 그리고 지프, 훈련 없는 운전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 이제 170cm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170 그러면 뭐 작은 데라고 할 수 네. 있지만 북한군 입대 최저 키가 몇이냐면 142cm예요. 네. 142cm부터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입대 최저보다 28cm가 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잘 먹었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흰 양말 상류층의 상징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뭐 과거에 병역비리 좀 있을 때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병역비리 있을 때 뭐 좀 운전병 좀 하게 해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그 젊은이가 코너링 좋아서 운전병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북한도 이 대좌급 저기 지금 대좌급 운전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상관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네. 전투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차에 앉아가지고 추우면 히터 켜고 뭐 네. 그렇게 또 라디오 듣고 네. 계속 이제 상관이 나올 때 행사로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꽃보직이다. 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의아하셨을 겁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고위직의 군 간부로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른 힘든 군보다 더 편한 곳에 근무하도록 아버지가 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목숨 걸고 탈북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희 뉴스탑10 전문 패널이기도 한 안찬일 소장에게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태용호 공사까지 지금 뭐 망명하는 판국에 인민군 중좌하면 우리 중령 대대장과 같은데 그것도 결코 낮은 계급이 아니고 경무나 지금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둘 중에 하나에 근무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단한 그 배경을 가진 집안인데 그의 아들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한다. 이것은 상당히 그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북한 사회가 많이 이완되고 충성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우 실장님, 네. 지금 안찬일 소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에서 본인이 지금 군 간부로 있지만 워낙 지금 군 내부가 썩고 힘들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아들아 너라도 자유대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보냈을 가능성도 혹시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게 그 신문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 네. 아마도 사형당할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까지 하기 좀 힘든 것 같고 네. 태영호 공사가 왜 그러면 그 북한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대상을 공사 아닙니까? 영국 네. 공사인데 그다음에 그 처갓집이 빨산 집안이니까 그래도 북한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양반이 탈북한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자식을 위해서 탈북한 겁니다. 아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난이라도 이렇게 자유롭고 대접받는 그 사회에서 살고 싶다 해서 탈북을 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말은 안 했다 하더라도 네. 은연중에 그런 태도를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오청성 본인의 아들은 북한 사회가 아닌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게 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 정도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요. 뉴스탑10 우리 패널과 이야기를 나눠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셨죠? 12시 반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시험 발사 성공 영상 보신 것처럼 중대 발표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또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리춘희 아나운서의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가 지도하는 석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은 주체 106 2017년 11월 29일 2시 48분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발사되었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자, 오늘 중대 보도에서만 보였던 장면이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김종호 시장님, 지금 뿔테안경을 쓴 모습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이 종이에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합니다. 삐뚤루 네. 사인하고 글 쓰는 거는 김정은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 신년사를 할 때나 네. 이렇게 작은 글씨를 볼 때는 또 이렇게 안경을 쓰고 나올 때가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번에 화성 15형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니 저 장면을 공개를 했을 겁니다. 만약 네. 실패했으면 사인하는 거 저걸 내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네. 뿔테 안경 이야기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네. 아, 이거 나이도 젊은데 벌써 노안이 온 겁니까? 아니죠. 저도 사실은 제가 안경을 지금 뿔테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제가 뭐 금태, 은태 꼈었어요. 네. 그러다가 주변에서 좀 중후해 보였으면 좋겠다. 아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뿔테로 바꿨어요. 아, 그럼 김정은도 지금 뭔가 중후해 보이고 그렇죠. 싶어서 쓴 게 네. 아니냐? 이 장면에서 내가 좀 중후해 보여야 되겠다. 네네. 그런 코디가 작용하지 않았나. 김여정이 코디를 해줬을 수도 있겠죠.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위협하지 않는다. 이 말을 유독 강조를 했어요. 이 말은 아까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떤 압박과 제재를 받는 것들은 좀 피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담긴 건가요? 북한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나운서가 7월 달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전 세계 나라가 지금 북한 대사들을 쫓아내고 지금 제재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풀고 싶은 거죠. 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때 대비해서 방어용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죠. 우리의 목표는 미국이다. 그리고 이건 방어용이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북한이 오래전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거를 제재 좀 때문에 더 또 더더욱 저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그거를 더 풀어서 네. 설명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이메모든가 그러니까 국제 해사기구나 네. 국제 민간 항공기구다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예. 연락 안 하고 그냥 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오리발 내는 겁니다. 네. 어떤 나라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제해사기구에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해서 이 낙하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 해역에 지나지 말라고 미리 알려야 되는 게 국제사회의 기본이죠.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 북한 김정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요 새벽 3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바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요 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또한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거를 배제하지 못한다.
ICBM급인데 능력은 분명히 진전이 되었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ICBM급은 3번에 걸쳐서 발사됐죠 아마 그중에서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예견된 도발이었다. 사전에 징후가 있었나요? 뭐 징후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테러 지정국으로 뭐 재지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발언했을 때는 거의 100% 도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견할 수. 자,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 그동안 역할을 좀 해올 것으로 믿었었는데 중국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과 북한 관계가 심상치 않잖아요. 네. 시진핑의 특사까지 돌려보냈던 북한. 중국 매체들도 지금 심각하게 이 화성 15형 발사 보도하고 있죠. 일단 오늘 발사하고 난 다음에 주요 매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급 보도를 하고 외교부에서도 뭐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무미건조한 그런 반응을 내놨는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짜증날 겁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하고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한미 군사훈련 좀 하지 마라. 네. 내년에 평창 올림픽도 있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쌍중단이라는 거를 실현시키려고 했던 게 중국의 의도였거든요. 미군의 영향력을 어쨌든 한반도에서 빼고 싶었는데 그렇게 요구할 명분이 이번 도발로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네. 사드 빼란 얘기도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 대야 되고 더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군사훈련 중단 자체는 일단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나 저러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조중우이교라는 교역을 상징하는 다리도 지금 폐쇄했고요. 중국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평양을 잇는 항공편도 국적기가 모두 지금 끊겼고요. 안 그래도 시진핑이 지금 괘씸해서 김정은을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사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뚜껑 열린 시진핑 아니냐. 엄청나게 속으로 지금 짜증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미사일 도발을 보면서 버뜩 든 생각은 중국 특사가 평양에 갔을 때 네. 김정은이 안 만나줬잖아요. 네.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계속 핵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중국에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중국이 미국에 알려줬다고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은 대화에 나와라. 우리 대화 나갈 수 없다. 이 정도였는데 네. 거기 플러스 대화에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중국에 아마 미리 알려줬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다리 문제도 그렇죠. 이게 이제 수리를 명분으로 하는데 아마 정식 그 단절은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해서 영원히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지금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엔의 집단 제재만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개인적인 독자 제재, 중국이 스스로 하는 독자 제재도 많이 나서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괜히 기분 나빠만 할 게 아니라 김정은을 좀 제재하고 압박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면 어떨지.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의 신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청성의 아버지가 우리 군 중령급에 해당되는 인민군 간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정보 선생님. 네. 이 인민군 중좌 계급이라고 전해져요. 오청성 아버지가 북한에서 중좌 계급이다. 출신 성분이 아주 우수한 집안이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고요. 우리 군으로 보면 중령 계급, 북한의 중좌 어떤 정도의 계급입니까? 중좌하면은 뭐 대대장이죠. 대대장 정도. 대대장급이고, 근데 네. 이제 이 경무대를 근무한다고 하니까, 네. 헌병대를 근무한다고 하니까 일반 부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있는 곳. 힘이 있고 네. 또 성분이 좋은 그런 네.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청성이 판문점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다른 군보다 조금 더 편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었던 것도 이 아버지, 오청성 아버지가 고위급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흰양말 상류층의 상징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뭐 과거에 병역비리 좀 있을 때,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병역비리 있을 때 뭐 좀 운전병 좀 하게 해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그 젊은이가 코너링 좋아서 운전병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북한도 이 대좌급, 저기 지금 대좌급 운전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상관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네. 전투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차에 앉아가지고 추우면 히터 켜고 뭐 네. 그렇게 또 라디오 듣고 그렇게 네. 계속 이제 상관이 나올 때 행사로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꽃보직이다. 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의아하셨을 겁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고위직의 군 간부로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른 힘든 군보다 더 편한 곳에 근무하도록 아버지가 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목숨 걸고 탈북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희 뉴스탑10 전문 패널이기도 한 안찬일 소장에게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태용호 공사까지 지금 망명하는 판국에 인민군 중저하면 군 간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청성이 운전기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꽃보직입니다. 아주 최고 좋은 보직이거든요. 윗사람을 모시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네. 또 그 사람을 또 자기 상관을 통해서 많은 특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꽃보직인데 꽃보직인 사람이 탈북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북한에서는 굉장히 동요가 심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귀순 당시에 JSA에서 총격이 벌어졌던 그 장면의 사진들을 보면 지금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북한판 금수저일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입니다. 하얀 양말을 신고 있었다. 북한군에게는 양말이 없이 뭐라 그러죠? 발사계. 발사계라고 하는 것을 보자기 같은 것으로 하는데 양말을 신고 있었다. 이게 운전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고위급 자녀일 가능성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키가 170. 이것도 잘 먹고 살아서 170이다. 그런 상징인가요? 자, 그리고 지프, 훈련 없는 운전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 이제 170cm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170 그러면 뭐 작은 데라고 할 수 네. 있지만 북한군 입대 최저 키가 몇이냐면 142cm예요. 네. 142cm부터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입대 최저보다 28cm가 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잘 먹었다는 아닙니까? 영국 네. 공사인데 그다음에 그 처갓집이 빨산 집안이니까 그래도 북한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양반이 탈북한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자식을 위해서 탈북한 겁니다. 아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난이라도 이렇게 자유롭고 대접받는 그 사회에서 살고 싶다 해서 탈북을 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말은 안 했다 하더라도 네. 은연중에 그런 태도를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오청성 본인의 아들은 북한 사회가 아닌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게 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 정도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요. 뉴스탑10 우리 패널과 이야기를 나눠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셨죠? 12시 반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시험 발사 성공 영상 보신 것처럼 중대 발표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또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리춘희 아나운서의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우리 중령 대대장과 같은데 그것도 결코 낮은 계급이 아니고 경무나 지금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둘 중에 하나에 근무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단한 그 배경을 가진 집안인데 그의 아들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한다. 이것은 상당히 그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북한 사회가 많이 이완되고 충성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우 실장님, 네. 지금 안찬일 소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에서 본인이 지금 군 간부로 있지만 워낙 지금 군 내부가 썩고 힘들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아들아 너라도 자유대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보냈을 가능성도 혹시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게 그 신문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 네. 아마도 사형당할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까지 하기 좀 힘든 것 같고 네. 태영호 공사가 왜 그러면 북한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대상을 공사